뉴스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생계형 구분 없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서 괜히 문매만 맞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대책을 후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계형 구분을 두고 전문가들에 대한 우려도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영희 엄마랑 철수 엄마가 둘 다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희 엄마는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돼서 더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철수 엄마가 영희 엄마한테 이러는 거죠. 아니 영희 엄마 왜 임대사업자가 다 말소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생계형이 아니대. 그런 거야. 철수 엄마가 여태까지 생계형 아니었어. 나는 생계형이었는데 생계형으로 했어야지. 뭐 이런 상황이 뭐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는 생계형이고 누구는 생계형이 아닌 거에 대한 구분을 사실상 이게 사람이 두는 건데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이제 컸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일 의원총회에서요 부동산 개편안 결론을 내려서 임대주택 사업자 중 원룸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그러니까 비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폐기를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 같아요. 2, 3개월 전에 올린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우리를 사실상 좀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규제책들이 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란 걸 필요합니다. 자, 임대사업자가 이제 신규 등록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 수가 138만 호인가 그럴 거예요. 138만 호 정도가 되는데 이 138만 호 정도 되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거주하시는 분들, 임차인 분들한테는 좀 장기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한 적게는 70에서 한 60% 정도 저렴한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주택에서 좀 안정적으로 짧게는 5년에서 앞으로 길면 10년까지는 좀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서 서민 임대주택 시장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갖고 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좀 투자자예요. 요즘 이제 다세대 주택이 연일 눈만 뜨면 가격 치솟아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다 이제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6대 재개발 규제책을 다 없애면서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니까 지금 다세대 시장이 지금 아파트 시장을 훨씬 뛰어넘는 거래량을 보이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138만 호 중 또 일정 부분은 다세대 또는 빌라 또는 연립인데 이런 친구들이 또 장기적으로 묶이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걸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의를 위해서는 저는 좀 큰 그림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지속적으로 좀 허용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임차인들한테 안정적인 서민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면요 소규모 건설업들, 다세대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 소규모로 진행되는 오피스텔들의 공급이 전체가 끊길 거고, 공급이 결국 끊긴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행사든 시공사든 간에 이런 회사들 자체가 앞으로 이제 점점 경영난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소형 주택 공급이 끊긴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아파트 공급이 끊겨서 3, 4인 가구라든가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처럼 앞으로 1인 가구라든가 2인 가구, 1, 2인 가구의 증가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없앰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파급 효과들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들이 상당히 너무 많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많이 힘들 겁니다. 어쨌거나 신규 등록 허용을 검토했다고 하니까 요거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인데 좀 아쉬운 거는 왜 이런 일을 자꾸 없는 일을 만들어서 자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이거와 또 더불어서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제 1주택자도 지금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내용은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과 이게 아마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투자를 못 하신 분들, 이런 소형주택이라든가 특히 이 재개발 물건을 내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고 또 취득세가 8%나 인상이 되잖아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3% 취득세가 인상이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아무래도 투자하는데 좀 더 용이하겠죠. 그죠?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큰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달 말까지 등기를 마치면 현금 청산을 안 한답니다. 이것도 참, 원래 2월 4일 이후로 이제 현금 청산이잖아요. 그죠? 2월 4일 이후로 현금 청산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복창이 터지는 일이구나.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월 28일 날 혹은 1월 1일 날, 1월 5일 날, 1월 15일 날, 1월 20일 날, 어쨌거나 1월 달에 내가 계약을 쳤어요.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을 했는데 잔금이 3월 1일이거나 잔금이 2월 8일이거나 잔금이 2월 30일이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2월 4일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쳤는데 갑자기 2월 3일 날 이런 게 발표가 되면서 2월 4일부터 현금 청산이래.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분들 중에서 계약금 포기하고 잔금 안 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2월 4일 현금 청산일 때문에 계약을 했으나 계약을 포기하고 잔금을 안 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약금 10% 날려버린 거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상하려고 갑자기 또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거는 진짜,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번 달 말까지, 그러니까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일로 바뀌면서 빠르면 이번 달 28일 정도로 현금청산일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주도 복합사업지로 지정된 46곳이 있잖아요. 46곳. 이 46곳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내가 생각한 지역이 있다면 적어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는 잔금을 다 치고 바로 등기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등기를 마치면 현금 청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등기가 나와야지 현금 청산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등기 접수일까지는 아마 현금 청산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기 접수까지는 어쨌거나 6월 28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주도 복합사업에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별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 뭐 2월 4일이나 6월 28일이나. 그러니까 2월 4일 이전에 했던 분들 중에서 계약금 날리신 분들만 복창 터지는 일이 거고요. 앞으로 남은 10여일 동안 과연 몇 분이나 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공공주도 복합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왜냐면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 복합사업이요, 59개 지역이 구역 지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동의율 60% 넘은 것이 단 한 개 지역입니다. 한 개 지역. 그럼 나머지 58개 지역은요, 아직 동의율이 뭐 20, 30% 정도도 안 나온 지역들도 있고요. 물론 60% 정도가 넘으면서 지금 진행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 2곳인가 3곳인가 정도는 더 있어. 그러니까 다 합해봤자 3, 4개 지역이야. 나머지는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공공주도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넘기면서까지 하는 거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LH에 넘기면서까지. 공공재개발이 있고 공공주도가 있습니다. 그죠? 공공주도는 소유권을 넘겨야지 되는 거예요. 이와 함께 국회는 그러니까 사업 예비지구 신청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하려면, 예비지구 구역 지정을 하려면요, 주민 동의 10%가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주민 동의 10% 없이 예정지구 지정을 해버리겠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주민 동의 없어도 구역 지정이 막 되는 거니까, 본격적인 정부가 동의 없이, 구역 지정 동의가 필요 없이 구역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행은 국토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지자체장들도 구역 지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본격적인 이게 토지 확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토지 확보 전쟁. 토지 확보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개정안 통과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돼야지 현금 청산 당한다 안 당한다는 저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정부가 구역 지정, 이제 국토부가 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동안은 그나마 주민이 10% 동의를 받아서 구역 지정을 하는데,
주민 동의 10% 요건 없이 구역 지정을 막 할 수 있고, 그쵸? 그런데 국토부뿐만 아니라 강북구청장이 갑자기 막 구역 지정을 해. 은평구청장이 나머지 땅을 막 구역 지정을 해. 본격적인 토지 확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고스란히 피해가 실거주자한테 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동의 없이 구역 지정이 돼요. 이제 공공재개발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죠. 공공주도 복합사업은 6월 8일 이후로 현금 청산 대상이야. 6월 28일 이후로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그러면 구역 지정되는 곳곳마다 실거주자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좁아지지만 실거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점점 좁아지는 거죠.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진짜. 왜 이렇게 지금 급한 거예요,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오세훈식 뉴타운을 공공주도라든가 공공재개발은요, 뭐 1000세대, 2000세대짜리 별로 없습니다. 거의 소규모 정비사업 위주의 작은 주택, 그러니까 뭐 한 300세대, 400세대짜리가 많은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갑자기 뭐 7,000세대짜리, 8,000세대짜리, 10,000세대짜리 구역을 지정한대잖아요. 재개발로. 한 방에 한 10,000세대짜리 지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안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이 얼마나 좋게 깔리겠습니까? 실거주자라든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구역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옆에서 보니까 우리 동네는 300세대 개발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한 데는 8,000세대짜리 한데 야, 그러면 글로 가자. 그리고 걔네는 혜택이 되게 많대. 우리처럼 막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대. 이러면, 그러니까 지금 미리 토지 확보 전쟁을 많이 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공공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지금 자리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향후에 지금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 정도에 오세훈식 뉴타운 구역 지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얼마나 많은 자리가 또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주도 복합사업 1원 대청마을은 사활을 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이 대청마을 같은 경우는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지 돼요, 대청마을도. 왜냐면, 지금 대청마을 같은 경우는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다세대나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공공으로 가자야. 그죠? 근데 대청마을 주민들 중에서 단독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단독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무조건 민간으로 가자입니다. 왜냐면 대청마을처럼 단독 다가구가 전체 사업 부지의 한 50% 정도 된다. 이런 데는 공공으로 가기가 힘듭니다. 어쨌거나 공공주도 복합사업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6월 28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생각이 있다. 공공주도 복합사업 쪽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빌라 비율이 한 7, 80% 정도 되는 지역. 단독 다가구가 별로 없고 쪼개기가 쉽게 쪼개기가 많이 된 지역으로 가야지 그나마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대청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남 한복판이고, 강남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택지지구 중에 하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아파트가 들어가면 그래도 한 5,000세대 이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제가 이런동 주민이면 저는 무조건 가장 좋은 브랜드의 좀 고급화 전략을 취한 민간 아파트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좀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안정성. 우리가 이제 법을 믿고 따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죠? 법을 믿고 따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이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요. 좀 법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누구든지 믿고 따르죠. 그리고 쉽게 변경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주임사법 폐지처럼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변경처럼 이렇게 쉽게 변경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파란불이면 건너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배웠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거를 빨간불이면 건너고 파란불이면 건너면 안 돼. 이렇게 자꾸 바꿔버리면 혼돈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결국 법이 명확하지 않고 자주 변경이 되면요. 정부와 법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 부동산 관련된 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내용 그리고 이제 바꿀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개선안을 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실제로 시행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포식이라든가 협박성으로 나오고 나서 끝까지 가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일반인 의식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의 의식에 부합되어야지 돼요. 그런데 특정 층을 위한 것 같은 게
좀 이인식이 강해.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한 인식보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임대주택자업자만 보더라도 전월세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 이거는 임대사업자를 없애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특정 계층이 임대사업자들한테 너무 과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다가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된대. 그럼 생계형에 대한 기준은 뭐야? 60세 이상이면 생계형이래요. 근데 제가 45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45인데 직장이 없어요. 직장이 30살 때부터 없었어. 그래서 저는 30살 때부터 45이 먹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 사업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400만원 나와 월세가. 그럼 전 생계형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생계형인 기준을 60세로 잡아놨단 말이야. 그럼 나는 생계형인데 실제로 생계형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 의식에 부합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법적 안정성을 정말 위해서는 좀 요 내용은 좀 정부 관료들 중에서 법 전공하신 분들 많잖아요. 이건 이제 법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법이라는 걸 배우면 처음 배우는 내용이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법이 명확해야 되고 쉽게 변경되지만 안 되고 실제로 반드시 시행돼야 되고 일반인들의 의식에 부합돼야 한다는 법을 공부할 때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 까먹으셨나 봐. 너무 공부한 지 오래돼서. 이 정부 여당 관계자들은 제 유튜브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축구를 보면 제가 경기를 보다 보면 막 흥분을 합니다. 야 임마 이렇게 패스를 해. 넌 뒤로 돌아가서 가고 좀 패스 좀 하고 야 찔러 들어가 막 이렇게 막 내가 흥분을 하고 욕도 하고 막 한숨도 쉬었다가 막 응원도 했다가 소리도 질렀다가 잘한다고도 했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새 제가 감독이 돼 있어. 근데 제가 지금 이 정부가 하는 내용을 보면서 어저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구를 보는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뭐냐면 국토부나 정부 여당이나 정부 기관장들이 축구 경기를 하는 거지. 축구장 안은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이 뛰고 있습니다. 대표를 하는.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감독을 맡으면서 전략과 전술을 짜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떠들고 있어. 소리 내면서 이게. 야, 이마 패스를 해야지. 근데 실제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은 패스를 하고 싶은데 패스할 공간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고 필드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야. 지금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필드 안의 내용은 지금 어떤지 몰라. 필드는 전문가들이 뛰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현실과 괴리되는 정책들을 자꾸 내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죠. 충돌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면서 좀 정책에 대한 신뢰, 법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잃어가면서 좀 실망을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